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코로나19 이후 직장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주제로서 여러 가지 현상,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나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입니다. 코로나19란 부분이 이제 심한 독감처럼 매년 그 특정 그 계절에 찾아오는 독감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꾸준하게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뭐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독감 같은 예방 접종을 하면은 뭐 걸리지 않는 그 같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심한 독감 정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비대면을 강조해야 되는 이런 그 질병으로 남아서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 코로나19라는 부분이 그 기업에 또는 뭐 조직에 미친 영향은 모일 수가 없네? 그럼 모일 수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인사 관점이라면 사람을 뽑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관점의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고민들의 결과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날 텐데 일단 관찰된 거는 모이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채용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뭐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말을 맞이한다면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만나면 안 돼. 못 만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지요. 결국 비대면에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뭐 리더 입장에 보면은 리더십에 대한 발휘가 되는 거고요. 구성원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고 구성원 입장이라면 내가 일을 받고 일을 수행하고 일을 평가받아지는 부분이 이제는 비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에 대한 건 이런 관점도 또 접근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는 같은 시간대 이제 근무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그 모든 구성원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이제 그 대명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 근무 장소, 그다음에 근무하는 방식이 과거와 다른 부분이 이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을 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 모니터와 평가, 그 다음에 일의 결과에 대한 평가. 지금은 덜한데요. 만약 연말에 인사평가 이루어진다면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 과정은 통상 우리가 역량평가를 했고요. 근데 결과는 업적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추론은 됩니다. 저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세한 부분에서 한번 몇 가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로도 여러분과 같이 이런 그 변화 부분에 대해서 주제들을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일단 코로나19 이전에 신규 사원을 뭐 수시로 아주 적은 인원으로 뽑았어요. 이런 조직, 이런 기업이라면 큰 고민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뽑았어요. 대규모란 그 기준은 애매모호한데요. 지금 정부에서 정한 코로나19 이후로 그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약을 하는데 설령 모이더라도 그 예방 대책에 준수한다면 모이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지금 뭐 프로 운동 같은 경우도 10% 전체 인원의 10% 정도를 그 뭡니까 수용할 수 있다고 그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모이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뭐 개인 거리들 뭐 한 2m, 2m를 유지하거나 뭐 몇 가지 마스크 쓰거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에 준수한다면은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불법은 아니거든요. 모일 수는 있어요. 다만 가이드에 따라 그 규칙은 따르면은 수칙을 따르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냐, 그런 공간이 있느냐, 그럼 뭐 대규모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해도 무방은 하겠죠.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은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 그 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힘들 거다. 물론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신입사원 자체를 뽑는 게 줄어들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많을 경우, 지금 같은 거라면은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제약이 있는데, 그럼 채용이나 교육 부분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따라서 신입사원 교육은 축소될 수 있다. 축소도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채용과 육성인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근데 마침 그 대그룹, 큰 그룹들 중심으로 해서 그룹 공채라는 부분에 동시에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동시에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열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계열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인원을 수시로 채용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발전이라는 말보다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은 검증되지 않다 보니 한번 뽑고 나서, 근데 근무 형태가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여럿이 같이 근무해서 모니터링 가능한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원격 근무 또는 근무 시간도 달라. 근데 근무 장소도 굳이 한 곳에 모이지 않아도 돼.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유연제가 있다 보니 신입사원인 경우 과연 그런 조건식의 그런 근무 형태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좀 생길 겁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을 뽑더라도 신입사원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뽑았는지를 검증을 조기에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그 원격 근무 또는 뭐 근무 장소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그 신뢰가 생기려면 뭔가 지금 가르쳐 주고 키워주고 들어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굳이 대규모 신입사원 인문교육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인턴 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정 기간을 관찰해 보는 이런 형태의 그 채용 방식이 더 선호되지 않을까,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래서 인턴 사원이란 부분은 원격 근무, 재택근무,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의 유연제, 그 다음에 근무 장소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인턴 사원이라는 그 형태, 그 기간을 그 나름대로 채용된 인턴 사원에 대한 평가의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따라서 인턴십을 더 많이 선호할 것 같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는 검증되지 않은 신입보다는 검증된, 그래도 업계에서 또는 또 그 동업종 업계에서 나름대로 실적 또는 그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갖고 있는 뭐 관점이나 마인드, 이런 것들을 그래도 검증된 경력직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격 근무, 그러니까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의 그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으려면 결국 그만큼의 실력이란 부분이 다시 믿음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것을 재택근무, 원격,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의 유연성 등등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일하는 방식은 뭐 조금 더 개방적, 그 구성원들의 그 창의적인 방식, 어떤 그 개성을 뭐 살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있어 주지만은 중요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결과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에 대한 것뭐 돈터치 결과 좋아, 뭐 그럼 괜찮은데 일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터치도 할 수도 없어요. 또는 뭐 조치도 할 수 없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아. 이런 경우는 좀 허망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재택근무,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뭔가 시도되고 있는 근무 형태의 어떤 변화, 일하는 방식, 일하는 그 인프라의 방식의 변화 부분에 가장 절 그래도 그 믿음이 가려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래도 검증된 이런 경력직을 신입보단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력까지 보장되는 정규직을 채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정규직과 준하는 혜택을 주는 계약직, 이런 형태의 취업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특정한 이슈 중심으로 그 스페셜리스트를 뽑아서 그 문제 해결이 되면은 뭐 계약이 종료되고, 그 평생 같이 뭐 정년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고용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대전제 조건은 지금 뭐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나타날 변화 부분인데, 결국 그 변화는 동일 시점에 동일 장소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정년까지 보장되어지는 정규직보다는 그래도 지켜보는 무언가 유예기간을 갖고 가는 특정한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서 어떤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을 선호하지 않을까. 단, 저임금 관점에서의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그 혜택을 주는 건데, 다만 기간을 정년까지 보장하지 않는 그런 계약직이 된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이제 6년간 외국계 유통기업에 있었는데요. 외국계 기업은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것 같아요. 정년 보장이라는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다만 매년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정년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년까지 근무했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는 뭐 성별, 학력, 나이에 대한 그 차등은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발휘한 역량, 그 결과물 갖고 재계약 여부가 그 판가름 나는데, 그 재계약 1년 단위의 그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정규직이에요. 다만 근무 기간이 정년까지 그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순수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이 차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수록 외국계 기업처럼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데 기간은 정규직 정년까지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기간제 계약 방식으로 일하는 것, 이제 그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 인사평가에 민감해질 것 같다. 특히 올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이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재택근무예요. 재택근무지만 사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결과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평가는 역량이고요. 역량평가였고, 결과물에 대한 건 업적평가였는데, 지금 동일 시점에 동일 장소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리더 입장에서 또는 동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이제 또 나타납니다. 근데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결과가 좋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아.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근데 리더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루어지는 인사평가,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는 사실 구성원 모두다가 흔쾌히 이건 공정했어요, 엄정했어요, 인정합니다, 이런 반응을 얻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무 형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그다음에 근무 방식이 이와 같은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는 애당초 합의된 목표와 측정 방법과 평가 촉도, 그것에 따르는 how to do, 실천 활동에 대한 합의만 있었다면, 그게 비대면으로 근무하든 근무 시간에 융통성이 있든 근무 장소가 어디든 사실은 무관할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근무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뭐 피드백하고 또는 면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합의되어 있다면,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굳이 그런 식으로 합의된 것이 있고 진행되었다면 연말 인사평가 할 때는 크게 뭐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에는 함께 근무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량평가와 업적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들이, 누구나 불만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리더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개인에게 부과된 목표, 그것의 측정 방법, 평가 촉도, 그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에 대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얼마큼 합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합의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과 그 다음에 피드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연말에 일단 인사에 대한, 인사평가에 대한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 코로나19 이후 직장에서 일어날 변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HRD 관점 또는 조직 문화 관점보다는 인사라는 관점에서 일단 인사의 고유, 채용과 육성과 평가, 이 관점에서 어떤 일어날 변화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주제에 있어서 어떤 세분화된 이슈들 중심으로 여러분과 계속 만나고자 합니다. 지금 재택근무하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저희의 이야기에 뭐 일부 동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건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제 그 보시면 연락처 있죠. 이메일 또는 뭐 이 유튜브가 그 올라가 있는 곳에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에피소드, 뭐 제가 얘기한 것에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 했던 뭐 의견도 좋고요. 또는 에피소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메일 또는 유튜브 영상에 그 댓글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